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2달 반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이틀째 이어진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어제 코스피 1% 이상 올라 2,458을 기록했는데요. 코스닥 지수도 어제 형만큼 강했었죠. 코스닥 지수도 1.18% 상승한 662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면서 660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흘째 오름세를 이어간 거였고요. 글로벌 증시 훈풍 속에서 3분기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어제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었는데요. 일본 니케 지수 같은 경우는 2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국내장 흐름은 어떨지 앞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뤄냈었는데요. 지금과 같은 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공략하고 계신지 잠시 뒤에 추천주 듣겠습니다. 저희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함께 받으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지금 시각이 8시 49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개장 전 시초가 공략주를 듣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오늘 종목은 BH가 눈에 들어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3분기 연결 매출액은 2,371억 원으로 전년비 150% 정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영업이익은 193억 정도로 추정이 되면서 전년비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분기, 4분기 F량 OLED, RF, FPCB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실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급증한 이유가 OLED 공급 수량이 약 1,500만 개 수준으로 추정이 되는데 현 추세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장 추정치를 넘어서 약 200억 원 이상의 3, 4분기 영업이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기간 비슷한 회사인 인터플렉스가 약 2천만 개 이상의 TSP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터치스크린 패널과 OLED 제품은 최종적으로 1대1 매칭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OLED 제품 수요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4분기 연결 매출액은 3,025억 원 정도로 전년비 283%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235억 원 정도로 역시 흑자 전환을 기록하면서 최대 분기 실적을 바로 갱신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3분기 실적이 세제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데 4분기가 바로 갱신할 것으로 시장은 추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OLED 제품 2천만 개 이상을 공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전체적으로 올해 매출액은 7,600억 원 수준의 작년비 105%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550억 원 흑자 전환을 기록할 것으로 봅니다. 작년에 적자였던 회사가 올해 턴어라운드와 동시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플렉스는 터치스크린 패널에서 전체적으로 BH는 OLED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RF, FPCB 수요 부족 현상이 전체적으로 쇼티지 현상이 지속되면서 경쟁 관계가 아닌 상생 관계로 기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BH 내년 매출액은 1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은 920억 정도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대비 수량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생산 공급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환사채 발행으로 주가가 기간 조정을 보였지만 전일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자금 조달로 인해서 내년 실적 증가에 대한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기 때문에 볼 수 있겠고요. 베트남의 RF, FPCB 전공정 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차별화된 장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4만 제곱미터의 베트남 캐파를 8만 제곱미터까지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자사주 및 유부동산 매각에 근본 12 자금 조달까지 약 1,000억 원 정도의 자금이 확보됐습니다. 캐파 증설에 따라서 오히려 실적 전망에 대한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기 때문에 올해가 아니라 내년 실적을 바라보고 좀 더 주가는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21,500원 정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제장에서 10% 가까이 오른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BH였고요. 구체적인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기에 앞서서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가치주의 저점을 공략하라. 저점 공략에서 주식 클리닉까지 한 번에. 주식 닥터 최동기. 저평가 실적주에 답이 있다.
주가 청신호 알짜주만 골라 잡는 신의 손 문상준. 예,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퍼스트원 투자자문의 최동기 이사, 또 유한타증권 문상준 FA 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분께서 야심차게 종목을 준비해 오셨을 텐데요. 잠시 뒤에 추천주 공개하겠고요. 먼저 두 분께서 그간 추천하셨던 종목 중에서 수익률 자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동기 이사의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최동기 이사께서는 9월 14일에 주셨던 종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15%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연일 신고가 기록 중인 종목이고요. 문상준 팀장의 종목도 보겠습니다. 자, 9월 21일에 추천하셨던 SK하이닉스 사상 처음으로 주가 어제 9만 원 돌파도 있었는데요. 지금 10% 이상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예, 두 분의 종목 한 말씀씩 들어봐야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보겠습니다. 최동 기사님. 네, 지금 뭐 바이오 업종 자체가 계속 상승세를 타기 때문에 실제로 뭐 바이오주들이 언제 끝날 것인가는 지금 예상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일단은 이 흐름을 계속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뭐 바이오 3인방에 가지고 바이오로직스라든가 뭐 신라젠, 그다음에 셀트리온 이런 세 종목들이 어차피 장을 선다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일단은 꺾일 때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바이오주의 상승세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셨고요. 이번 SK하이닉스 투자 관점 듣겠습니다. 문상준 팀장님. 네,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같이 반도체주 동반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뭐 4차 산업혁명으로 슈퍼사이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력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뭐 제가 1위 종목으로 추천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때 더 자세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전히 매수 관점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잠시 뒤에 저희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어제장에서 특징적인 움직임 보였던 종목 봐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전일장 특징주 시간인데요.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3%나 급등이 있었고요. 사상 최고가 경신이었죠.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이 같은 흐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는 두 분 모두 굿 의견을 주셨고요. 최동 기사님. 네, 삼성전자가 지금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어제 270만 원을 돌파했는데요. 사실 뭐 증권사든 뭐 지금 예상을 보면은 적어도 뭐 330만 원, 300만 원은 충분히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330만 원으로 예상한 그 KTB 증권에서는 영업이익을 14조 1,000억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FM 가이드 자료를 보면은 지금 그보다 훨씬 높은 14조 3,500억을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4분기에는 무려 15조 거의 16조를 육박하는 이런 수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는 지금이라도 일단은 빠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면은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시장의 대장주임은 틀림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두 분 모두 굿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LG전자 같은 IT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LG전자는 8% 급등이었습니다. 3분기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였는데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이번에도 긍정적인 의견으로 일치가 됐고요. 문상준 팀장님. 네, LG전자 같은 경우 하락한 지 이제 하루 만에 8% 이상 상승치를 보였는데요. 뭐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최초에 밑돌았습니다. 근데 일회성 비용을 고려하면 TV 뭐 가전사업부 부분이 호실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급반등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 일회성 비용이라는 게 노키아와 지난 2015년 6월에 스마트폰 특허 라이선스 그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특허상용 로열티라고 하죠. 그 협상이 마무리하지 못한 채 중재 절차로 갔었었는데요. 이게 이제 3분기에 마무리되면서 대략 한 1,000억 원대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 일회성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보면 이제 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이제 분석이 나오면서 그게 재평가되면서 급반등이 일어났는데요. 뭐 스마트폰 부분은 연속적으로 뭐 10분기 이상 적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TV 그리고 가전사업부 부분에서 프리미엄 상품군 중심으로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한 가지 우려점이 있다면 미국의 세탁기 부분 그 세이프가드 우려가 좀 있지만 네. 뭐 전체 매출 3%에 불과하고 이미 주가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 LG전자 분석해드렸고요. 한 종목 또 보겠습니다. HLB인데요. 어제 주가 14%나 급등이 있었습니다. 바이오주라고 분석할 수 있겠고요. HLB의 자회사의 항암 신약이 중국에서 4조 원대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예, 부정적인 의견이세요. 최동 기사님, 바이오주인데요. 네, 지금 이거는 HLB는 사실 그 아파트니 때문에 어제 사실 그런 이슈 때문에 올랐는데 네. 사실 이거를 이제 들여다보면은 HLB가 일단 중국에는 판권이 없어요. 중국에 이제 판권을 가졌는데 실제로 이런 뭐 바이오주들이 과연 이제 폐암하고 간암 이런 시판이 허가가 지금 예상된다고 해서 어떤 예상치로 올랐는데 네. 실제로 이 종목이 바닥에서 보면 거의 뭐 한 80% 90% 올랐기 때문에 과연 이 지금 주가 순위에서 과연 누가 사줄 것인가 해서 과연 지금 보면은 기관들 보면은 어제 투신이 좀 샀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은 어제 팔았는데 이런 수급 면에서는 지금 보면은 개인들이 3일 연속 계속 많이 샀기 때문에 과연 이런 개인 물량을 받아줄 기관들이 있을까 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회사 내용이나 뭐 이런 거는 계속 뭐 좋은 어떤 이슈가 있겠지만 결국엔 주가라는 거는 많이 올랐을 때는 수급이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예. 10월 12일 목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이 나왔는데요. 금년도에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할 정도로 경기 상황이 좋다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오늘 국내 장으로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잠시 뒤에 분위기 보겠습니다. 저희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 오늘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입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도 오름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상 최고가였고 오늘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삼성전자는 현재 0.33% 상승하면서 274만 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예, 어제 종가는 273만 8천 원이었습니다. 사상 최고가 지금 또 경신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SK하이닉스는 장중에 어제 종가 수준에서 소폭의 조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0.2% 정도 하락한 88,900원 선인데 어제는 9만 원 선 터치가 있었고요. 그 밖의 종목들 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포스코가 어제 2% 조정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0.8% 반등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 네이버 어제 하락했던 거 모두 되돌리면서 75만 5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오늘 강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금 5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인데요. 어제보다 0.1% 상승한 2,460선에서 거래가 시작되고 있고 코스닥도 0.4% 상승하면서 지금 나흘째 오름세 665포인트에서 거래가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예, 코스닥은 시총 상위 종목군 오름세가 더 많이 눈에 띄는데요. 일단은 셀트리온의 주가부터 좀 살펴드리죠. 어제 1% 올랐었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0.5% 정도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대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CJ ENM이 1% 상승하면서 지금 주가는 8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예,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카카오와의 시너지가 가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에 어제 3%대 급등했던 로엔이 오늘도 추가적으로 0.2% 오름세로 출발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 휴젤, 코미팜, 바이로베드, 포스코 캠텍까지 모두 강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로 계속된 강세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께 종목 공개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최동기 이사께서 준비를 해오셨고요. 지금 10위부터 공개할게요.
네, 12종목은 STI가 되겠습니다. STI 지금 제가 지난번 2주 전이죠. 제가 STI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좀 주가는 좀 그때보다 좀 올랐죠. 제가 이제 18,000 이하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19,000원 육박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종목은 3분기에 최대 실적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844억,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하는 모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무려 53% 일단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 회사는 거점 글로벌 IT 투자 확대로 수주의 지속 증가인데 이 회사에서 그 생산하는 제품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인프라 설비인 화학약품 공급 장치입니다. 그래서 CCSS라는 그러한 제품이 되겠는데 사실 뭐 이러한 어떤 제품이 결국은 필수 어떤 설비이기 때문에 이러한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가 증설하는 업체들은 분명히 매수를 해야 되는 이러한 그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 실적이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에도 역시 보면은 뭐 중국의 이러한 잔다 싱가포르 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원구 테크놀로지 이러한 어떤 기업들하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약 한 작년 매출액이 이미 한 25% 정도는 이미 8월 달에 뭐 완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쟁점이 인력성 문제도 해결이 돼서 일단은 실적을 거두는 것만 남았다 해서 제가 일단 10번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현재가에서도 매수도 충분하고요. 목표가는 21,000원 정도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금호타이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금호타이가 어떤 M&A 이슈가 일단 무산되면서 주가 급락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아마 주가가 거의 5,600원, 700원대였던 것 같은데 아마 최근에 지난주에 보면은 6,200원까지 올랐었는데 지금 보면 저는 금호타이어는 뭐 아시겠지만 다른 이슈는 없고요. 일단 M&A가 무산됨에 따른 어떤 급락에 대해서 여파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거를 이제 회복을 하면서 충분히 기존의 가격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6,000원이지만 빠지기 전에 보통 7,500원, 8,000원까지 갔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6,0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시더라도 충분히 수익 10% 이상은 충분하다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M&A 이슈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8번 종목은 일단 모다 이노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은 뭐 모바일 기기의 핵심 부품 제조업체 및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별도로 도심 외곽에 아울렛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뭐 아울렛 자체는 뭐 큰 어떤 비중은 아니겠지만 일단 백화점형 할인점을 운영을 했다는 점이 아마 특이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제품이 이제 전자기기의 세라믹 수동 부품 제조 판매인데요. 이 회사의 그 제품은 정전기와 이제 전자파를 방지하는 제품이 되겠는데 이거가 이제 휴대폰뿐만 아니라 생활 가전 자동차 등 일단 모든 분야의 제품들에 일단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센서, 모듈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앞전 스피커와 평면이 등 조이스틱형 다기능 입력 장치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앞전 스피커는 소형, 슬림화, 방수, 방진 효과가 있는 아주 우수한 제품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서 상반기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590%나 증가를 했고요. 매출액도 역시 360% 증가한 아주 우수한 종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주가가 제가 12,000원 정도 봤을 때 좀 올랐지만은 12,500원 이하에서 매수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일곱 번째 종목은 이제 SM입니다. SM이 사실은 뭐 32,000원 갔다가 좀 빠지면서 다시 이제 올라오는 중인데 지금 뭐 3만 원 정도면 충분히 매수 저는 타겟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뭐 우리 동방신기가 11월부터 일단은 뭐 돔투어, 일본의 돔투어가 지금 예정돼 있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한 65만 명 정도를 일단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가에 뭐 3년 만에 재개되는 만큼의 MD 매출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뭐 엑소, 슈퍼주니어냐 샤이니도 일단은 계획이 있는데 뭐 엑소 정규집도 뭐 7월 디오도 일단 24일 만에 100만 장이 돌파를 했고요. 그다음에 리케지 어떤 그것도 200만 장이 일단 팔렸는데 근데 사실 어제 좀 악재가 나왔죠. 소녀시대 뭐 일부 멤버 티파니 서현 수영이 재계약을 안 했다 해서 조금 주가가 영향을 미칠 것 같았는데 충분히 뭐 해소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는 SK텔레콤하고 AI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엑소펜 300만 명이 빅데이터로 활용을 해서 아마 이런 걸 활용하면서 AI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최소 내년도에는 500억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3만 원 정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번째 종목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보시면은 뭐 삼성그룹에 아시겠지만 이러한 어떤 건축 엔지니어링이 이제 필수 회사인데
사실 보면 이제 그동안에 어떤 수주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았었죠. 그다음에 해외 사업에서 뭐 실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주가가 뭐 10,000원 이하도 9,700까지 빠졌었는데 이제는 좀 수주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지금 주가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회사는 이제 리스크 관리함으로써 전에 어떤 그 수익성이 나쁜 수주를 안 하죠. 그래서 선별 수준으로 인해서 일단은 매출액은 감소했지만 실제로 그 산업 환경 분야에서 어떤 이익률 증가, 그러니까는 영업이익이 우수한 어떤 그 분야만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일단은 내수익을 다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삼성전자 시안공장 8조 원에 따른 수혜에서 약 1조 이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이 삼성그룹에 일단 공사를 할 때 대부분은 60%는 삼성물산이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또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공사를 하게 되죠. 근데 어제 보면은 또 삼성 디스플레이와 5,247억 규모의 NPJ 골자 마감 공사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중동이라든가 동남아, 중국, 뭐 삼성 그룹 해가지고 계속 수주가 릴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리스크 관리만 잘하고 원가만 절감하면 일단은 영업이익이 느는 거는 시간 문제다. 그래서 지금 뭐 11,100원인데 11,000원 정도에서 매수하면 충분히 뭐 12,000원, 13,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6번째로 삼성 엔지니어링을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식닥터 최동기 이사께서 준비해오신 추천주 5종목을 먼저 봐드렸고요. 이번에 문상준 팀장님의 종목 공개 도와드릴게요. 10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인 12종목은 한섬입니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이 이제 패션기업 한섬이 SK 네트워크스 패션 사업부, SK 패션이라고 이제 표현도 하는데 인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일단 뭐 SK 패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류 브랜드 타미 힐피거를 앞세워서 1, 2분기 호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서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섬유 의복 업종 전체가 내수 경기 침체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이익 증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한섬은 향후에도 추가 상승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3분기 추정 영업이익 같은 경우 164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한 23.7%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예상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4% 늘어난 2,743억 원,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12.8% 증가한 12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내수 경기 회복 속도와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서 의류주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섬 자체 브랜드가 뭐 10% 외형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남성복 쪽에서 20% 정도 상회하는 고성장을 보이는 등 4분기에는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9번째 종목은 아프리카TV입니다. 네. 이 아프리카TV의 2분기 매출이 22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43억 원, 순이익 33억 원으로 매출과 순이익 작년 동기 대비 한 대략 17%씩 올라서 지난 1분기에 이어서 고실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뭐 가장 큰 요인은 아프리카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그것들이 뭐 생방송 무료라든지 고화질 연구 저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좀 증가했던 걸 이유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의 영향으로 투자 비용이 좀 증가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성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긴 하지만 이게 플랫폼 건전화를 위한 BJ와의 상생을 위한 투자로 보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 BJ 그리고 유저의 커뮤니티 생태계를 강화해서 안정적인 성장의 기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 라이브 플랫폼 시장의 글로벌이 확대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그리고 인터넷 게임 방송 저변이 확대에 따라서 BJ 수가 확대를 된다든지 좀 긍정적인 요소가 여전히 잔존해 있지만 경쟁 심화 우려가 좀 주가에 지나치게 반영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특히나 트위치라는 것이 강력한 경쟁 상대로 떠올랐는데 아프리카TV 측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취하고 있고 작년 말부터 이어진 주가 정체로 인해서 현재 그 주가가 역사적으로 가장 저점이라고 거의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견고한 실적 성장세라든지 유저 트래픽 회복을 바탕으로 향후 점진적인 센터멘탈 회복이 가능한 전망이니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번째 8위 종목은 W게임즈입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W카지노 모바일이라는 소셜 카지노 게임으로 시장을 선점을 했고 이 한 개의 게임만으로도 최근까지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인데요. 주로 북미 시장에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W카지노 모바일의 최근 이제 8월 결제액이 작년 3분기 월 평균에 대비해서 28%나 증가한
736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 초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시작한 테이크5 모바일이라는 또 게임이 있는데 이건 역시 8월 결제액이 16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종합 한 750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결제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이 W카지노 모바일 같은 경우는 출시 6개월 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했었었고 지난 2016년 1월 기준으로 누적 다운로드가 2천만 건을 돌파하는 등 현재까지도 가장 안정적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중요하게 좀 볼만한 점이 지난 6월에 인수한 미국의 소셜 카지노 회사 또 다른 회사인 DDI 이것의 실적이 3분기부터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 좀 실적에 충분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DDI의 비용 감축 그리고 매출 회복에 따라서 이 W게임즈가 누리는 인수 효과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DDI 같은 경우 마케팅 비용 감축으로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연말에는 아웃소싱 비용이라든지 서버 사용료 등 이 운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 2분기에는 15% 수준이었거든요, 영업이익률이. 근데 이제 DDI의 영업이익률이 내년에는 3.6%까지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므로 큰 효과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한 50%가량 감소한 수치를 보인 데 이어서 3분기에는 예상치가 직전 분기 대비 각각 80% 그리고 360%나 증가한 1,106억 원 그리고 364억 원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켜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현재 주가 역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현재 등락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가격이라고 보여지고 신작 출시라든지 아시아 시장을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기대감도 추가적인 또 반응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위 종목은 모두 투어입니다. 많이 익숙하신 종목이신데요. 여행주들은 전반적으로 이미 여름 성수기 효과 때문에 상반기에 굉장히 좀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일단은 당장 얼마 전이었죠. 추석 황금 연휴를 통해서 고실적이 충분히 발생이 됐었을 텐데 그 실적이 4분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4분기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연휴 기간에 대략적으로 110만 명의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떠난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 긴 연휴 기간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장거리 여행 비중이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10월 이 실적이 평균 판매 단가 그리고 마진 상승 효과가 누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 투어 같은 경우는 내국인이 해외여행 시 이용하는 아웃바운드가 전체 비중의 90%가 넘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이 중국의 사드 보복 중에서도 오히려 실적 상승을 나타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타 여행주와 달리 중국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투어 이외에도 다른 여행주들이 이 중국 사드 보복 때문에 주가에는 큰 반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있는 부킹 리스크가 또 있죠. 이것 때문에 여행자 수가 감소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숨고르기 장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하반기 실적 개선 정도를 감안할 때 상승 여력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분기 추정 영업이익 같은 경우 103억 원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한 24%가량 증가할 것으로 되고 있고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100%가량 증가하는 76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대략 78% 정도 늘어난 358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에는 광고 선전비라든지 판관 비용의 증가로 영업이익은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하지만 4분기에는 다시 반등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여가부나 확대라든지 베이비부머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고 내년 초에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을 하죠. 그런 것 등 여행에 대한 수요나 공급이 확대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6위 종목은 SK입니다. 지주회사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일단 지난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5% 늘어난 수치로 23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2% 증가 1조 7천억이었습니다. 2분기에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고실적이 계속되었는데요. 일단 3분기에는 전기 대비 영업이익 기준 한 50%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폭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SK는 상반기에만 지배수익이 1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2, 4분기 지배수익이 4,00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2% 증가하기도 했고 상반기에 좋았던 실적이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뭐 핵심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역사적 뭐 최고 수준에 다달했다는 점인데요. SK텔레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가 연초 대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주가가 적게는 30%, 많게는 50% 이상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연이 갱신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는 그것들과 또 무관하게 SKENS라는 또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도시바 인수에 성공을 하면서 또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죠.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SKENS 같은 경우는 비상장이기 때문에 좀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기도 하는데 국내 최대 민간 에너지 기업으로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K 실트론 이 인수 이후에서 반도체 부분에서 그룹 내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반응이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SK 같은 경우에는 문상준 팀장님의 오랜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2% 더 오르면서 30만 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문상준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5종목을 먼저 봐드렸습니다. 저희 장중에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앞서서 광고를 해드렸었는데요. 지금 봐드릴게요. 0727님께서 아이센스 문의를 하셨습니다. 32,000원에 사셨고 비중 20%이신데 손절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고요. 지금 손실폭이 좀 큰 편이신데 최동 기사께서 어떤 의견을 주실까요? 사실은 제가 아이센스는 지난주까지 제가 추천 종목이었어요. 예. 충전 가격은 이제 제가 22,000원대에서 제가 이제 좋게 봐서 했는데 제가 지금 이번 주에는 이제 포트에서 뺐는데 뺀 이유가 보면 이 중국 공장, 지금 사드 때문에 지금 중국 공장이 좀 불투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 좀 매출이 늘면서 영업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중국 공장이 지연됨으로 해서 어떤 실적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가격 자체가 32,000원 굉장히 높은 가격에 사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미 손절매하기도 좀 사실 좀 아까운 가격이지만 제가 보기엔 만약에 그 2만 원, 전 저점이 이제 22,200원인데 만약 2만 원을 만약에 하향 돌파하면 일단은 매도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2만 원을 또 라인으로 잡고 잘 대응을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이센스 봐드렸습니다. 이번에 4188님께서 문의하신 HB 테크놀로지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4,800원에 20% 비중이 있으십니다.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자에 남기셨거든요. 문상준 팀장님. 네, 이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LCD 그리고 아몰레드 검사 장비로 LCD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현재 가격이 매수하셨던 가격 대비해서 조금 하락폭이 있으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실적 같은 부분을 보자면 그래도 연간 상승폭이 좀 지속되고 있고 지난 7월 좀 고점 대비 지금은 좀 하락세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 몇 주 안에 그리고 한 달 안에 다시 좀 상승을 보이진 않을 것 같지만 일단 어차피 구매했던 가격 대비 지금 상황이 크지가 않으시고 가지고 있는 비중도 그렇게 많지가 않으시니까 제 생각에 다시 한 5,000원 선은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실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중기적인 관점을 보시고 보유하신다라면 손해폭은 줄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HB 테크놀로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는데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만나볼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종목 듣기에 앞서서 지난 종목 리뷰 좀 하겠습니다. 9월 5일에 주셨던 추천주죠. 셀트리온이 지금 수익 30% 이상 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리뷰해 주시고 오늘 종목까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난번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 사실 이슈들을 안고 있는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코스닥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의 메인 종목이다. 시가총액 1위뿐만이 아니라 수급의 대부분이 셀트리온을 쏠릴 정도로 상당히 좀 주도하고 있는 이런 종목인데요. 이슈가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고요. 실적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 약품들이 허가가 나고 있고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기대가 될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코스피 200, 코스피로
이전 상장까지 결정되어 있는 만큼 뭐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이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뭐 상당히 단기간에 좀 빨리 오르는 자리이긴 하지만 여기서 빠질 가능성은 좀 적고요. 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만 횡보하다가 기간 조정 정도만 겪다가 추가적인 레벨업 가능한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같이 말씀드릴 종목은 이 후성인데요. 후성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이 소재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후성은 이 반도체 소재 종목으로서 2차전지 관련한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뭐 후성은 2015년도 영업이익 뭐 150억 기준으로 해서 2017년도는 약 한 5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주가가 빠르게 좀 하락을 했었는데 9월 중순경부터 해서 12,000원 위로 갔던 종목이 이제 만원대 초반까지 좀 떨어진 이유는 중국에 대한 뭐 이슈였습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한 부분들이 의무 판매에 대한 유보를 이루었다라는 부분들이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지나치게 시장에서 반영된 경향이 있고요. 분명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최근 들어 수급도 좋아지고 있는 만큼 또 뭐 다시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매수 가격은 현재가 그리고 목표 가격은 이 전고점 부근이자 12,5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만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반도체 소재이면서 2차전지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후성에 대한 투자 의견 구체적으로 들어봤고요. 목표가 12,500원까지 설정을 하셨습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갈 거고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금 탑5 종목이 남아있습니다. 최동 기사의 5위 종목부터 다시 공개해 볼게요. 네, 5위 종목은 숏박스가 되겠습니다. 숏박스 아시겠지만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는데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61%, 영업이익은 약 66% 일단은 증가 예상이 되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숏박스는 일부 임원의 이제 횡령 혐의로서 주가가 빠졌는데 사실 뭐 이 회사 실적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실로 밝혀졌죠. 또 어쨌든 간에 이 숏박스에서 최근 개봉한 우리 택시 운전사 우리 1,200만 돌파할 때는 110억의 뭐 수익이 예상 부가판권권에서 예상이 되는데 이미 어때요? 1,200만 원 돌파해서 1,218명을 흥행을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BEP도 450만 명이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최근에 이제 아직 개봉되고 있는 살인자 기업법이 일단은 뭡니까? BEP가 약 217만 명인데 265만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뭐 택시 운전사 살인자의 기업법인데 하반기에도 지금 보면은 희생 부활자라든가 뭐 곤잠 이런 종목이 지금 개봉이 지금 대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개봉 영화가 계속 대박침으로써 숏박스도 이제는 거의 바닥에서 오를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회사는 또 이러한 어떤 영화 개봉뿐만이 아니라 핵심 전략에도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는 웹툰 이러한 거 이종 산업에 대한 어떤 투자를 확대를 했죠. 그래서 이러한 한국을 한국, 미국, 중국이 가짐으로써 추가적인 일단은 수입이 예상이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이제 부산 영화제가 일단은 시작이 됐죠. 그래서 부산 영화제가 이제 어제부터 10월 22일까지 개최가 되는데 이거를 어떤 계기로 해서 한번 우리 또 영화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다시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숏박스 제가 지난번에 이제 5,000원 이하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5,030원인데 이 가격대에서 사시면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5,060원 정도 어떤 매물대만 돌파하면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은 BHI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상반기에 일단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죠. 그래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6%, 영업이 무려 89% 증가를 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뭐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관련 수혜지인데 지금 사실 보면 이제 LNG 르네상스 시대, 일본 2011년 후쿠시마 지진 이후에 일단 LNG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석탄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LNG 어떤 르네상스 시대라고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 뭐 석탄이라든가 원자력 이런 어떤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아마 향후에는 LNG 일단 발전 수요가 확대될 거다. 해서 LNG 복합화력의 이 회사는 핵심 설비 제조 기업입니다. 그래서 폐열화 수소장치
시장체, 이게 이제 HRSG인데 이게 이제 선두 기업으로 해서 최근에 수주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신규 수주가 약 4,700억,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 포스코 약 한 200억 정도 규모의 일단은 수주를 일단은 체결을 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이제 HRSG 이란 페어라 수장체에 대한 어떤 해외 수주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쿠웨이트의 이제 알가니 인터내셔널과 약 254억 규모의 공급이 체결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발전소 설비를 전문으로 설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주요 고객이 한전을 비롯한 전력회사 및 발전 사업자, 그다음에 대형 걸선사, 포스코를 포함한 제철 회사 등이 있는데 사실 이 회사가 생산한 발전 선비가 주기 하나가 이제 각종 보일러류, 보일러 터빈, 발전기를 연결 보조기인 복수기, 열 교환기, 탈기구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동사는 또 유명한 아메포스터사와의 기술제를 통해서 발전소형 보일러 및 HRSG 설계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단은 지멘스하고 일단은 어떤 북미, 유럽, 중동, 동남아 쪽이 지배를 강함으로써 일본 또 오픈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일단은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삼성 SDS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수가를 17만 원 이하로 말씀드린 지금 이제 올라서 7,000원인데 현저가 수준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며 제가 볼 때는 한 2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성립이 됩니다.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돼서 영업이익이 무려 10%, 그다음에 매출액도 16%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는 4차 산업혁명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 블록체인, 그다음에 물류 사업의 어떤 고성장, 그다음에 현금 자산의 증가로 M&A 확대 추진. 그다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 재료가 있어서 아마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삼성 엔스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계속 제가 1위 정보를 말씀드렸는데 워낙 다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지만 라인의 어떤 성과를 내서 충분히 가능한 그 종목이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주가가 많이 빠져 그래서 제가 그때 세일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때 역시 세일이었죠. 그 이후로 거의 뭐 주가가 한 6% 올랐는데 이제 오늘도 좀 상승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매수가를 76만 원 이하에서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뭐 현재 타겟 플러스 될 거고요. 저는 목표가는 90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00만 원 가는데 네이버가 여기서 머문다는 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뭐 90만 원 아니라도 충분히 80만 원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S&P 월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상장한 지가 며칠 안 되는데요. 얼마 안 됐는데 이 종목은 뭐냐면 화장품의 어떤 용기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스펀지라든가 퍼프, 메이크업 스틱 및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인데 사실 이번에 보면 공모가 자체가 밴드가 4,300원에서 5,100원인데 최상단에서 일단 5,100원에서 일단은 결정이 돼서 공모가 됐는데 주가는 지금 공모까지 조금 오른 상태지만 여기 지금 매물대만 좀 이렇게 확보가 된 이상에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6,000원 이상은 갈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호적인 어떤 시장 환경, 부자재 시장이 어떤 세계 어떤 성장률이 약 2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메이크업 스펀지, MBR 제품에 대한 국내 높은 인지도 때문에 이 종목 글로벌 리딩 코스메틱 패키징 컴퍼니로서 아마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최동기 이사께서 준비해 오신 총 10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는데 오늘 신규로 편입된 종목이 있습니다. 넘버1 종목인 S&P 월드는 화장품 용기 제조 회사다라는 말씀이셨고 최근에 상장이 된 걸로 또 알고 있는데요. 함께 매수하실 분들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상준 팀장님의 종목도 남아 있는데요. 5위부터 지금 공개할게요. 네, 5위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일단은 뭐 좀 조정세를 보이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투자 비용이 증가를 했고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와 최근 방통위의 포털 규제 시사 그리고 뭐 공정위의 준 대기업 집단 지정의 우려로 인한 건데 일단 이런 것들이 주가에 큰 영향을 향후에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의 조정세가 좀 과도했고 고점 대비 현재 주가가 많이 조정되어 있는데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있는 바고 일단 뭐 첫 번째로 국내 모바일 쇼핑 그리고 네이버 페이 성장에 따라서 네이버 쇼핑, 광고, 플랫폼 매출 성장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올해 국내 모바일 광고 시장 성장률이 한 13.4%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네이버 상반기 모바일 광고 성장률이 무려 30%였거든요. 그리고 시장 대비 높은 성장은 검색과 쇼핑이 결합된 플랫폼 효과로
현재 전체 인터넷 거래액 대비 네이버 페이비 비중이 한 10% 미만, 그리고 전체 신용카드 거래액 대비 1%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 시장을 통한 라인의 안정성이 굉장히 굳건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광고 시장은 국내보다 4배 큰 한 46조 원 시장이지만 스마트폰 보급률이 생각보다 낮은 한 6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바일 광고 시장은 국내보다 한 2.5배 정도 큰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라인 게임도 일본 내 최대 모바일 게임 플랫폼임을 감안을 한다면 성장 잠재력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4위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먼저 주력 제품인 적층 세라믹 콘덴서 이 MLCC의 업황이 너무나 계속적으로 호황을 보이고 있죠.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5G 이동통신 진입, 그리고 전기차 시장 성장 등으로 MLCC의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삼성전기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8배 이상 늘어난 1167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매출액 전망은 1조 8,600억 정도나 다다르고 있고요. 이 MLCC뿐만 아니라 듀얼 카메라 모듈이 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신제품인 갤럭시 노트 8에 탑재되는 듀얼 카메라 물량의 약 70% 정도를 삼성전기가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MLCC 시장 호황으로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는 수치입니다. MLCC가 일본 경쟁사들이 전기차용 MLCC 등 고부가 제품에 집중하기 때문에 중저가 시장 수급이 빠듯해졌기 때문인데요. 애플 아이폰 10과 갤럭시 시리즈에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MLCC 업황 개선이 이어지면서 전자제품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783억 원으로 전사 이익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2년 만에 1,000억대 돌파를 바라보고 있고,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스펙 경쟁으로 부품 수요는 굉장히 높지만 고성능 부품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한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기뿐만이 아니라 부품사들의 호황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삼성전기의 경우 적어도 한 2019년까지도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 만큼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바라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으로 보입니다. 3위 종목은 제가 처음으로 오늘 포트에 넣은 롯데 하이마트인데요. 네. 유통업계는 최근 3년, 4년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 자릿수의 영업이익률과 그리고 전반적인 실적 부진으로 불경기라는 말이 항상 따라 붙었었는데요. 이 중에서 이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대형 가전 판매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매출액은 대형 가전의 판매 증가 그리고 모바일 채널의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난 1조 1,93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14% 늘어나 유통업종 중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고, 좀 부분별로 보자면 모바일이나 PC 등 정보통신기기의 매출 성장은 좀 부진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동안 두 자릿수로 줄었던 TV 판매가 4에서 5% 회복세를 타고 있고, 세탁기와 건조기, 에어컨 판매도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공기청정기라든지 청소기, 제습기 등의 소형 가전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0% 수준으로 늘어났고, 최근에 이 건조기, 공기청정기, 그리고 스타일러 이런 등 가전제품의 다양화 그리고 프리미엄 상품군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구매 횟수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이클이 좀 짧아지고 있어서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또한 이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2015년에는 대략 한 온라인 판매 비중이 2%에 불과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18%로 예상이 되는 등 가파르게 증가를 해서 소비 패턴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소비 환경 의 수요 개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실적 개선 요인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위 종목은 S51입니다. 최근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는데, 먼저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3, 4분기 영업이익은 대략 5천억 정도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서 컨센서스가 무려 한 19.2%를 웃돌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하비 이후로 정제 마진 그리고 유가 모두 급반등한 것이 호실적의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하반기 시장의 공급 미달이 좀 주된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일일 원유 수요가 3,358만 배럴 수준으로 연평균 80에서 90만 배럴 정도 수요가 늘어나는데 2019년 정도까지 이 수요가 충분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정제 마진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오는 2028년에 하반기 고도화 설비 가동과 함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또 배당주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폭이 충분하다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1위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연일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고 앞서 리뷰를 도와드리기도 했는데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도 270만 원을 돌파한 것에 이어서 이 반도체 관련 대장주들의 동반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도 좀 더 상승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도시바 메모리 인수 성공으로 인해서 잠재적인 경쟁자 진입을 좀 차단하는 효과,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약점인 SSD 쪽에서 기술 협력 가능성을 마련했기 때문에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 3, 4분기 실적 예상치가 사상 최대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3조 한 9천억 원 수준의 전망치, 그리고 4분기에는 최초로 4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도 있는데 뿐만 아니라 D램 쪽, 낸드 쪽 여러 가지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 가파른 상승세로 제시들이 목표가가 계속적으로 돌파가 되고 있는데요. 이전에 드렸던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96,000원에 3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상준 팀장님은 오늘 신규 종목 롯데 하이마트가 있었고요. 또 최동기 이사는 S&P 월드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퍼스트원 투자자문의 최동기 이사, 유안타증권의 문상준 FA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시황 분석하고 필사 종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오늘 전화 연결해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시황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지난 외환영웅의 추천주 수익률 현황 함께 보겠습니다. 예, 외환영웅의 포트폴리오를 지금 화면으로 함께 보고 계십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LG부터 일진다이아까지 모두 포트에 담겨 있는 종목인데요. 9월 7일에 주셨던 카카오는 오늘 장중에 또 한 번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17.6%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일진다이아는 1차 목표가 달성 이후로 2%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더 살펴볼게요. 예, 외환영웅의 포트폴리오 9월 14일이었죠. 주셨던 경인 양행부터 9월 26일에 자화전자까지 모두 포트에 담겨 있습니다. 9월 20일에 주셨던 대웅제약은 어제 8% 올랐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2% 이상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가장 최근에 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어제였죠. AJ 렌터카를 신규 추천주로 주셨었는데 포트에 편입이 됐고 0.7%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외환영웅의 베스트 필살주 살펴봅니다. 추천 이후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유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지요. 코스모 신소재, 일진디스플레이, 사마콘덴서, 한온시스템까지 있고요.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고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예,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포트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다시 들어볼까요, 대표님? 예, 어제 이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일진다이아 9월 12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 다시 한번 본절 처리하는 방법하고 손절 처리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확실히 보여준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진다이아는 1차 목표가 이상 수익이 난 종목들이었고요. 자, 본절에서 혹시라도 청산을 기준으로 해 본절에서 왔을 때 어떻게 해요? 3분봉이나 5분봉을 기준으로 본절보다 6팩이 빠졌을 때 청산,
그것이 이제 본절 청산하는 거고요. 혹시나 본절에서 청산하지 못하신 분들은 일진다이아가 손절가가 19,650원에서 청산 준비하라고 했었습니다. 그 일진다이아는 이틀 전에 저가가 19,950원을 찍고 손절가 6티 터치 안 하고 올라갔습니다. 뭐 현재는 지금 거의 보합해서 하는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가가 22,450원입니다. 그런 것처럼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고 수익이 1차나 2차, 3차 목표가가 난 다음에 익절 처리하신 후 또는 본절 처리했는데 청산을 못하신 분들은 손절가가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을 일진다이아를 보시면서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장 필살 종목도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구체적인 의견 듣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뭐 우리나라 국내 선물 옵션 만기일이죠. 어찌됐든 그 연휴 기간 때 우리나라는 쉬었지만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콜이 거의 한 20배 이상 터졌습니다. 주식처럼 안전한, 어떻게 보면 뭐 투자라는 게 안전하지 않지만 어떤 선물 옵션이든 해외 선물이든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르면 너무 리스크하지만 어느 정도 알면서 배워간다면 리스크는 줄어들면서 이런 큰 폭과 또한 주식이 하락할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천천히 해외 선물과 국내 선물 옵션에 대해서 이론이라도 또는 모의 투자라도 배우면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항생지수는 오늘 좀 크게 보면은 횡보로 보겠고요. 자, 공격적 매수가는 28,218이 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상방으로 보시고요. 혹시나 위에서 올라왔을 때는 28,566이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매도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일입니다. 오일은 3일 전부터 이제 상승입니다. 어저께는 새벽 1시까지는 거의 12시까지는 약 하락했지만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일을 매매하실 분들은 내려올 때마다 매수 전략으로 횡보 상방으로 봐주시고요. 자, 공격적 매수가는 50.79가 내려왔을 때 강력하게 매수를 봐주시고요. 안정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50.32가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안 오면 안 산다. 안 와도 손실은 안 나기 때문에 관망하고 매매를 안 하는 것도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매매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금은 오늘 횡보 상방으로 보겠고요. 자, 금도 지금 거의 한 4일 연속 계속 상방입니다. 지금 카카오처럼 주식을 예로 들으면 올라가는 종목, 힘 있는 종목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 것처럼 선물 옵션 해외 선물도 방향이 계속 상방이면 상방 추세로 가시면 되고요. 하방이면 하방 추세로만 가면 됩니다. 자, 금도 오늘 횡보 상방이고요. 공격적 매수가 1291.7이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상방을 보면서 매매해 주시고요. 안 오면 안 산다. 안 와도 괜찮다. 관망 버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정적 매수가 1287.2가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왔을 때 강력하게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고요. 안 올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안 오면은 관망한다. 이런 생각으로 1287.2 부분에서 금을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로FX입니다. 유로FX도 지금 한 이틀 3일 전부터 눌림 후에 약 추세는 상방 추세로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오늘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격적 매수가 1.18,855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해도 좀 나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좀 더 안정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안정적 매수가 1.18,745가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강력하게 매수
안 오면 안 사면 됩니다. 이런 마인드로 매매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S&P 500입니다. S&P 500은 거의 2, 3주 동안 횡보를 유지하면서 횡보 상방, 약세지만 상방 추세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추세로 매매를 해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선물 옵션과 해외 선물은 오버 갖고 가서 그 다음날이든 며칠 동안 주식처럼 갖고 가는 전략은 좀 피해 주시고 그날 매매해도 충분합니다. S&P 500 횡보 상방이고요. 공격적 매수가 2548.25가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근에서 매수를 해주시고요. 좀 더 안전하게 매매하실 분들은 2540.50이 내려갈 때 매수로 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국내 옵션 만기일인데요. 국내 선물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주실까요? 필살 종목까지 공개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오전에는 그 서울경제TV 인터넷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아침에는 한 9시 8분까지 상방으로 봤고요. 그 이후에는 327.60에 매도를 쳐서 약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그런 것처럼 선물 옵션은 위든 아래든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반대로 손실 날 수도 있습니다. 딱 정확한 지지 저항선 자리에서만 매매하신다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찌됐든 다시 한번 지수를 얘기합니다. 코스피는 2412.12를 깨지지 않으면 지속 상방이기 때문에 선물과 옵션 하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상방, 콜 매수 지금 거의 2개 이상 터졌는데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종목에만 진입해 주셔도 됩니다. 선물과 옵션도. 자, 마지막으로 코스피 최저 2401.07이 깨지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지속 상방입니다. 물량 확대하시고요. 현금 비중 축소하면서 손실나는 종목은 과감하게 청산하시고 수익나는 종목에 편입하면서 카카오처럼 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안전하면서 우량주이면서도 17% 이상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에 편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선물은 320.50이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상방으로 보시고요. 현재 327.45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최저 319.35가 깨지지 않는 한 우리나라 주식, 선물 이제 상방으로 보셔도 되겠고요. 이거에 맞춰서 필살 종목 드리겠습니다. 롯데하이마트입니다. 종목 코드 071840. 자, 이 종목은 반기 매출액이 1조 9,607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고요. 자, 영업이익 또한 42% 증가한 976억 원을 실현했고 당기 순이익 또한 707억 원을 실현했습니다. 참 좋은 종목입니다. 자, 매수가 현재가로 제시해서 목표가 77,450원입니다. 손절가는 62,250원이고요. 힘 있는 종목은 손절하거나 수익 청산하지 마시고 끝까지 1년이고 10년이고 갖고 가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코스피가 전임 미답의 길을 계속 걷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 개장과 동시에 장중 고점을 돌파했고요. 장중 사상 최고가인 2,466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출증 1부, 2부 시간 모두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세우실 수 있게 도움을 드렸는데요. 끝까지 시장 분위기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